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인생은 속절없이 흐르고 주간 김육회는 또 다가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왕좌의 게임 아쿠아맨을 거쳐 엄청난 스타가 된 제이슨 모모아.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 제이슨은 자신이 왕좌의 게임 이후 빈털터리로 살았어야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스타일과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사실 당시 왕좌의 게임 말고는 아무런 일거리가 없었다, 아이도 있었던 데다 비투성이었다, 모든 순간이 도전적이었다 라고 밝혔네요. 제이슨은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죠. 지금 보이는 사람이 아내는 아니고요. 아쿠아맨과 저스티스 리그에 출연할 때까지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경력 초기에는 일을 구하는데 워낙 애를 먹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이슨이 2001년에 베이워치 하와이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메인 캐스트로요. 이게 끝나고 자신감을 갖고 LA로 딱 이사를 갔는데 무려 3-4년 정도나 자기 담당 에이전트조차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요즘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성공한 사람은 그냥 멋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톰 크루즈는 몇 분이나 수중 숨참기가 가능할까요? 톰 크루즈의 기록은 바로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록을 깬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의외죠. 케이트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영화는 아바타 2인데요. 케이트는 이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4개월간 집중 훈련을 하다가 다이빙 훈련용 탱크 안에서 숨을 참았는데 그 기록이 자그마치 7분 14초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중에 신기록을 경신했죠. 케이트가 물과 인연이 깊은 배우긴 하죠. 타이타닉에서도 물에 잠겨 촬영하느라 애를 먹었고, 로맨스 앤 시가렛에서는 물속에서 노래까지 불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타이타닉에서 케이트를 물에 담궜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이번엔 아바타2로 케이트를 헐리우드 잠수함으로 만들었군요. 아바타2는 2022년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때 안 나오겠죠. 최근에 있었던 1년의 일들로 말미암아 신비한 동물 사전 3편에서 아웃된 배우 제이모씨. 문제는 그가 하던 역할을 누가 이어받느냐는 건데요. 한간에는 마이클 패스벤더, 폴 베타니, 콜린 페럴이 될 거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콜린 페럴은 배트맨을 찍고 있어서 당연히 힘들고요. 게다가 펭귄 역을 위해서 체중도 엄청나게 늘린 상태라고 합니다. 코믹북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C와 배트맨 세계관에 있어서 펭귄은 아주 중요한 캐릭터죠. 그래서 이 한 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요, 드라마 한니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등으로 알려진 덴마크 배우 매즈 미켈슨이 그 배역을 이어받을 적임자로 유력시되고 있다네요. 지금은 초기 협상 중이고 아직 도장은 찍지 않았다는데요. 신동사 3편의 감독인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이 매즈 미켈슨의 광팬이어서 워너와 어떻게든 협력해서 매즈 미켈슨의 출연을 확정 지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뭔가 영화의 품격이 올라갈 것 같은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던 집 겸 개인 유원지 네버랜드라고 기억하시죠? 여기는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마이클 잭슨의 소유였고요. 지금은 콜로니 캐피탈과 마이클 잭슨의 유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엄청 팔고 싶어 해서 매각 이슈만 나오면 열었다가 안 팔리면 다시 닫았다가 뭐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누군가 네버랜드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던 힙합 아티스트 데시아드라는 친구인데요. 몰래 들어가서 뮤비를 찍은 모양입니다. 본인 말에 따르면 네버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버랜드 소유자 측은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뮤비를 본 마이클 잭슨의 팬들이 깜짝 놀라서 네버랜드에서 허가가 났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쟁점화가 됐고요. 언론사 측에서 콜로니 캐피탈에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절대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데시아드 본인을 포함한 촬영 스태프들은 네버랜드에 불법으로 침입했는데 보안 요원들이 당장 나가라고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촬영은 7월 23일에 이뤄졌고 3명이 침입해서 고프로 3대와 아이폰 1대로 이 뮤비를 촬영했다고 하네요. 네, 영세한 친구들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참 좋아하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제외하면 제가 아는 한 세상에 레오나르도는 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등이 나온 레오나르도고 다른 하나는 배가 나온 레오나르도죠.
이 배가 나온 레오나르도는 현지 시간 11월 6일 말리부에서 셔츠를 훌렁 벗고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이날 레오의 옆에는 배우 에미 러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촬영 이후에 급 친해졌죠. 마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고요. 그저 둘이 해변에 와서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뿐입니다. 레오는 요즘 연인 카밀라가 아닌 유독 남자 사람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벤 애플렉은 비밀리에 다이어트를 엄청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탄수화물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식습관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콜라는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이어트 콜라네요. 허구한 날 던킨 도너츠에서 산 커피 쉐이크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게 어딥니까? 벤 애플렉은 사실 던킨 도너츠의 엄청난 매니아죠. 몸을 보니까 확실히 도너츠를 끄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배트맨 역할 때문에 몸을 키우느라고 엄청 먹었는데 운동은 안 하고 먹는 건 그대로 뒀더니 살이 많이 쪘었죠. 벤의 다이어트 동기는 16살 연하의 여친 아나 디 아르마스라는데 살도 빼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요. 지금 나도 아나 같은 여친 있으면 벤처럼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 화이팅! 방금 벤 애플렉도 그렇지만 확실히 헐리우드에 다이어트 바람이 불긴 하네요. 아델도 살을 이렇게나 뺐고 뭐 가수긴 하지만 헐리우드 근처에 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피터 파커 친구 네드도 살을 뺐고 캐치의 레벨 윌슨도 이렇게나 살을 뺐습니다. 레벨은 9월부터는 남친도 생기고 18kg 감량에도 성공하고 겹경사가 따로 없죠. 앞으로 꽃길, 아니 요요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헐리우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나 밀러가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키이라는 1970년 미스 월드를 주제로 한 영화 미스 비헤이비어에서 미인 대회를 반대하는 캐릭터를 연기했었는데요. 출연 결정 이유가 대본을 읽고 뭔가 저항을 하고 싶었다. 아직도 내가 그나마 돈을 버는 건 샤넬 모델을 할 때라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은 모델 아니면 그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레드카펫을 걷고 위에서 아래까지 카메라로 훑어가면서 점수를 매긴다. 이게 현대 여성이 직면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네요. 옛날 한옛날에 유독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에서 인기가 미친듯이 개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프리즌 브레이크. 주인공 스코필드 역의 웬토스 밀러는 한국에서는 국빈 수준의 엄청난 인기였는데 한간에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속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정말 지겹게도 매년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웬토스 밀러가 프리즌 브레이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건 피셜로 봐도 좋아요. 전 그저 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몇 번이나 얘기해온 거고 앞으로 마이클 스코필드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2013년부터 커밍아웃을 한 웬토스 밀러는 이제는 확실히 결심이 선 것 같죠.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가십걸의 리부트 버전 말이죠. 공개는 HBO 맥스에서 하게 되고 이번 가십걸은 예전 버전의 8년 후가 무대라고 하죠. 뉴욕 맨하탄의 셀럽급 고교생들과 소셜미디어, 가십걸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등의 오리지널 캐스트는 출연하지 않지만 그 특유의 엑소엑소 가십걸의 나레이션은 크리스틴 벨이 그대로 한다고 해요. 이 작품도 촬영이 엄청 미뤄지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촬영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현장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엘리 브라운과 휘트니 피크인데 이 두 사람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고요. 저도 좋아하던 시리즈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척배스가 없는 가십걸이라니. 네.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벤져스의 차기 실세 캡틴 마블의 브리라슨이 인터뷰에서 감춰뒀던 속내를 밝혔네요. 일본의 뷰티 브랜드 중에 데콜트라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제휴 프로모션 중에 W랑 인터뷰를 했는데 헐리우드가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내가 못생겼다고 느꼈고 그게 괴로웠다. 나 자신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정되고 싶었던 자신이 된 게 아닐까요? 어벤져스의 중심이니까요. 얼마 전에 김효쾌가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영화 몬스터 헌터의 폴 W.S. 앤더슨 감독이 자신은 몬스터 헌터에 심취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속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밑밥을 쫙. 네. 아무튼 폴 감독님은 나는 11년 동안 몬스터 헌터에 종사하고 있다 라면서 몬스터 헌터에는 수백 종류의 몬스터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기껏 대여섯 종류밖에 표현을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설마 영화에서 몬스터 대여섯 마리만 나온다는 말? 게다가 수백 마리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아내와 함께 레지던트 이블처럼 계속 영화를 낸다는 말?
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여러분 혹시 나홀로 집의 리메이크가 진행 중인 건 아시나요? 새로운 버전의 나홀로 집에는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되고 영화 조조 래빗의 아치 H가 주연을 맡습니다.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요. 얘 마스크 보고 바로 기대하게 됐어요. 오리지널 나홀로 집의 감독인 크리스 콜럼버스가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감독님 영화 30주년인데 리메이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개그를 물으신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나홀로 집에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영화는 절대 리메이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다시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작품을 하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라고 말이죠. 한간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R등급 나홀로 집에를 제작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크리스 감독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기물K K였습니다.